비빔밥의 근대성. 전주는 맛의 고장, 멋의 고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멋의 거리는 느끼셨을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전주 맛집 하면 생각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콩나물국밥, 비빔밥. 전주는 미식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전주 비빔밥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며 콩나물국밥은 해장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빔밥의 산업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20년대 이후 서울을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에서 근대적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근대적 외식업의 본격적인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빔밥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며 발전하게 되었지요. 초기의 비빔밥은 밥과 재료를 미리 비벼 그릇에 담아내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적 외식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흰밥 위에 각종 재료를 올려 손님이 직접 비벼 먹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조리법의 변화를 넘어 당시 도시민의 생활 방식과 취향을 반영한 사회적 변화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지방 도시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우시장의 확산은 쇠고기 소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진주 지역에서는 쇠고기의 육회를 비빔밥 위에 올려서 먹는 육회 비빔밥을 유행시켰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비빔밥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고추장을 비빔밥의 대표 양념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비빔밥의 진화는 단순한 음식의 변화를 넘어 20세기 초반 도시 생활의 사회사적 변화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로 가는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전주 비빔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흥미로운 설이 전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주가 농업 중심지라는 점에 주목한 설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주 지역에서 농번기에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비빔밥이 탄생했다는 주장이죠.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필요로 했고 밥 위에 다양한 반찬과 재료를 한데 모아 비벼 먹는 비빔밥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은 동학 농민혁명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혁명군 군사들이 전투와 이동 중에도 신속하게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이 바로 비빔밥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학 농민혁명이 지역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전주 비빔밥의 기원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한 것이죠.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 사회의 도시화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새로운 담론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농촌과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과 그 주변으로 이주하면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지역적 문화와 음식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변모하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 서울에는 각 지역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초반 경제 개발의 성공으로 국민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지방에서 기반을 다진 음식점들이 서울에 분점을 내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때 전주 비빔밥이나 전주 곱돌 비빔밥과 같은 음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당들이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주 비빔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이 시점부터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주 비빔밥 전문점들이 1980년대 이후 서울에서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도 당시 한국 사회에서 향토 음식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981년 열린 국풍 8.1 축제에서 각 시도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선정하여 홍보하였는데요. 이때 팔도 밀악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표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설렁탕, 전주의 비빔밥, 함흥의 냉면 등 대한민국 팔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한자리에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이를 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각 지역의 미각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전주 비빔밥은 해외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비빔밥이 궁중 음식이라는 주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부각되었고 해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 전주 비빔밥이 진출하면서 비빔밥은 그 영양학적 우수성을 앞세워 또 다른 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단순한 지역 음식을 넘어 건강한 한식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이죠. 비빔밥은 전통적이고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지며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식의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전주 비빔밥은 도시화 과정에서 향토 음식, 즉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포함시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가며 지역의 음식 브랜드를 만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비빔밥은 전주의 농업과 전통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실 겁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중요한 개념이죠. 2007년 당시 국토교통부에서는 10개의 대규모 기획 연구 과제를 추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흔히 도시재생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의 도시재생은 역사적 특수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풍부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독특한 장소 이미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것은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 자원은 오랫동안 전주시의 발전 전략의 중심이 되었고, 다양한 전통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06년 정부가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국가사업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 중 하나가 정치체제, 즉 행정의 역할입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라는 자산을 통해 도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전주시의 역사적 전통성을 기반으로 특히 시장의 강력한 주도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문화적 활동을 넘어 전주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전주시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성된 협력 구조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집단은 학자와 전문가 집단으로, 이들은 민관협력기구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역량을 반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옥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연합으로, 이들은 지역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표는 문화적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지만, 안정적인 협력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공간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이러한 공간에 큰 관심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역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과 상권 활성화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은 문화사업이나 문화유산 관련 사업과 자연스럽게 중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첩을 통해 도시재생은 물리적 재개발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 전통문화란 역사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사회적으로 축적된 생활 양식으로 그 사회의 독특한 개성이 담긴 문화를 의미합니다. 문화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과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의식주, 사회적 관습, 신앙, 예술, 오락, 축제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 문화는 특정한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나는 생활 속의 문화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통 문화 도시란 역사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계승된 도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현대적으로 조화되고 계승되어 온 공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전통 문화 도시의 정체성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특정 도시의 고유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 고유의 특성과 상징적 가치를 통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특히 근현대화 과정에서 강요된 획일적 문화를 극복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전통 문화 도시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독특한 개성과 에너지가 그 지역에 융합된 다양한 상징물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마치 다양한 각각의 맛을 내는 나물들이 잘 비벼져서 전라도 사투리로 개미 있는, 즉 감칠맛이 있고 깊이가 있는 비빔밥의 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건축물, 예술작품, 전통음식, 도시경관, 축제 등은 그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그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기억을 담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주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전통을 계승하며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도시, 즉 조화로운 도시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주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쉬는 전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